彩礼啊，最低就得50万起。彩礼50万，我再给你200万，那都不是问题。 중국의 한 남성과 여성이 소개팅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남성은 금광에서 일하는 광부이며 여성은 22세의 일반인입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 2글자, 바로 부자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돈으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신부값을 요구했으며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만난 남자들에게 모두 돈을 요구했었는데요. 如果要是结婚的话，彩礼的话是50万必须的。彩礼这个问题我暂时是接受。 소개팅이 시작된 지 불과 5분 만에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며 자리가 파토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급히 새로운 남성을 섭외해야 했고 앞서 등장했던 광부가 섭외된 것입니다. 觉得长得一般，有点矮，然后还挺美。不知道赵导跟你说我的择偶标准呢？这些赵导还没说。那我给你说一下。 남성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또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 만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신이 원하는 남편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한 것이죠. 就是吧，我家里吧，觉得就是把我养这么大也挺不容易的，我也挺心疼我父母。彩礼啊，最低就得50万起。然后房子呢，因为以后家里得来人住嘛，老人、小孩啥的，最起码得180平。然后车呢，怎么也得宝马5系。 여성은 눈치도 보지 않고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이 원하는 조건들을 쉴 새 없이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인데요. 자리를 벅차고 일어났던 앞에 남성과는 달리 신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 40살로 그녀보다 무려 18살이나 많은 이 남성은 금을 캐는 광부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인물인데요.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그는 이내 허세 가득한 말투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시작했죠. 就非得开宝马5系啊，比它好的不行。好，这个行。房子反正是肯定不是180的，挺大，比180还大。 남성의 재력 과시에 여성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인상이 별로라며 내심 불만을 드러내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어느새 미소까지 띠고 있죠.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또다시 놀라운 반전을 보입니다. 지금 눈앞에 남성이 자신이 원했던 조건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판단했는지 오히려 그에 맞춰 본인의 기준을 더 높이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因为之前我接触过那个女孩，感觉特别喜欢我这种家庭这种条件的，每一天呢。 就是这种生活，他特别沉醉于当中。我感觉他喜欢的不是我，就是我的生活，我的物质。你也是吗？我还不了解你呢，所以现在我也喜欢你的物质。 남성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과거 연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맞은편에 앉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눈치 빠른 그녀는 첫인상 인터뷰에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놓고도 막상 남자 앞에서는 처음부터 호감이었다는 거짓된 말로 분위기를 바꿔보려 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도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잠시 후 그녀는 점점 본색을 드러내며 남성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那你说咱俩没了解呢，我也不知道你到底是个什么样人，你就说你有钱，你要给我250万的彩礼。 你说我能不心动吗？我现在还跟你这个人有什么关系了？我现在眼里都是那250万。买什么东西没钱的时候，就是我没有体验过，反正我也没买过什么东西，就最多也就几十万刷一次。我觉得不行，因为我觉得一个女的，无论她以后结婚或者怎么样，她都要有自己的工作，她资金那个经济上是一定要独立的。我不想做那个什么家庭主妇，我就是觉得女孩子就应该为自己的事业。 결국 그녀는 숨기고 있던 속내를 드러내고 맙니다. 남성은 단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재력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 허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진심 어린 호감을 느낄 수 없었던 남성은 끝내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那个不需要独立，这个我足够可以啊。你也什么都不需要做，家庭主妇什么都不用你做，咱家什么都有，保姆什么都有，你就是天天负责美貌。 如花啊！天天我就能把你领着出去，在朋友面前。岂不是我天天都得围着你绕？我没有自己的朋友了吗？那朋友可以一起去啊，好朋友。我觉得女孩子就应该有自己的事业，她不可能为了任何一个人，然后放弃自己的工作。 여성의 주장은 그야말로 상식을 벗어난 수준입니다.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며 결혼 조건으로 상당한 금전적 부담과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한 것이죠. 그 근거 없는 요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어처구니 없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구라도 분노를 터뜨릴 법한 순간이었지만 남성은 끝까지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엽니다.
关键是说到这儿，你不需要去工作，不需要那么累，我可以养着你。我工作它不是为了赚钱呀，我就觉得这件事我很开心。像你们这种有钱的人，我不敢保证你们以后啊会不会就是怎么找别人啊，或者是怎么样，我得给我自己一个保证吧。 들으면 들을수록 고개를 젓게 만드는 그녀의 주장인데요. 자신의 외모와 스펙을 강조하고 심지어 부모님 이야기까지 꺼내며 자신을 키우느라 힘들었던 만큼 상대 남성이 그 몫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죠. 그리고는 끝내 황당함의 정점을 찍습니다. 강아지를 예로 들며 주장을 이어나가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설득이 아닌 억지에 가까운 자기 합리화로 들릴 뿐입니다. 就是我想说，你现在住的那个别墅是多大平的呀？那个是在京悦。我觉得吧，因为我不是说我物质啊，也是我想说这个名字能不能先写上我的？把什么写上你的？就是别墅的名字。你也不用觉得我物质啊或者怎么，反正这个现在这个社会它就是这样，就是女孩就应该为自己多考虑一点。你对以后的婚姻，你有什么打算？以后的婚姻，婚前试婚呢？你有过考虑吗？ 남성은 끝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조용히 진심을 꺼내놓습니다. 설득을 거듭할수록 그녀로부터 돌아오는 말은 상식의 선을 벗어난 터무니없는 반박 때문이었죠. 더는 대화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내면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按我的理解就是，在结婚登记之前，俩人先同居一阵，是这意思吗？也可以这么说。但是这个试婚呢，是得要求同居到一起。你看我现在才多大呀？我22，你28，咱俩就是结婚了的话，那时候肯定也没多大。我想就是先过20世纪，玩2年。 진행자가 나서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어떤 호감도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때 여성은 마지막까지 놀라운 행동을 보입니다. 소개팅에 들인 비용을 돌려달라며 제작진에게 항의하기 시작한 것이죠. 상대에 대한 예의도 상황에 대한 인식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녀의 행동은 보는 이들마저 민망하게 만듭니다. 如果你以后结婚了，生一个女孩给你40万，生一个男孩给你80万，然后每生一个孩子给你配2个保姆，买一套房子。生一个孩子就对我来说就已经是一件非常痛苦的事情。你第一身材走样了，然后第二你皮肤什么的你肯定都不好了。再说而且还要生那么多，我又不是生孩子机器。 이 두 사람은 끝내 단 한마디의 칭찬조차 없이 싸늘한 공기 속에서 소개팅을 마무리합니다. 서로에게 남은 것은 실망뿐이었고 그 광경은 보는 이들마저 씁쓸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본 이 여성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현재 중국 내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과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